자, 사실 정식 제목은 이거예요. Generative Modeling by Estimating Gradient of Data Distribution. 그러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데이터, 말하자면 뭐죠? 확률 밀도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말하는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을 지금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그러고, 그거의 그라디언트, 경사도를 측정해서 제너레티브 모델링을 하는 이러한 논문인데, 이 디퓨전 관련된 지난번에 했던 그거 이전에 사실은 이것이 말하자면은 좀 많이 논의됐었고, 근데 나온 게 비슷해요. 사실은 디퓨전 모델링하고 이게 나온 게. 그리고 서로 연관성이 너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양성하고 스테파노 에먼이 같이 주로 작업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관련된 논문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디퓨전 말하자면 모델링과 관련돼서. 그래서 요거를 알고 나면은 오히려 디퓨전 모델링이 더 이해가 훨씬 쉽더라고요. 그 내용을 차근차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길어요. 그래서 제가 스킵할 건 스킵할게요. 잘 알고 있는 제너레티브 모델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런데 대표적인 방법론이 겐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이 그걸 공부했었는데, 그거를 소위 이 제너레티브 모델링 분야에서는 임플리시트한 제너레티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확률 밀도를 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제너레이트를 통해서 왼쪽에 말하자면 랜덤 베리어블의 값들이 들어가면 결과로 나오는데, 이게 나오게 된 확률 밀도를 알지는 않지만 이 제너레이터가 그러니까 임플리시트하게 그 확률 밀도를 만들까 학습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단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훈련하기가 좀 힘들고. Great to be here, and yeah, today I'll be talking about some work we did on score-based generative models, and this is trying to work with my student. 잠깐만요. 제가 deserves all the credit for. 모르고 이거를 슬라이드 눌러가지고 지금 슬라이드가 플레이가 돼버렸기 때문에 소리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지금 부차적인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건 라이클리푸드도 아니고 모델 컴패리슨도 되지 않고 어떤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제너레이티브 모델링 파트에서 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직접 표현하자. 결국에는 P of X,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해보자, 직접. 그게 노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베이시안 네트워크라고 그러는 거는 결국에는 뭐죠? 베리에이션 오토 인코더를 말하는 거고요. MRF라는 방법, 오토 레그레시브 방법, 플로우 모델 방법. 우리한테 별로 익숙하지도 않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지금 많이 시도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도 나름대로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오 교수님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얘네들의 항점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구하려면요, 거의 노멀라이징 말하자면은 팩터가 분모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합했을 때 모두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아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도로 또 다른 한 가지 방법론이 이제 나온 건데, 그게 바로 스코어 베이스드 말하자면은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이 확률 밀도 함수 P 오브 X에 로그 값을 취한 다음에 그거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자예요. 근데 이 그라디언트가 with respect to 누구냐? X예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거기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그러한 그라디언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거를 스코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어쨌든 학계에서는 이제 스코어로 부르기로 했어요. 근데 이 스코어 그라디언트가 보통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MLE 같은 데는 그라디언트를 누구한테 대한 그라디언트 구하냐면 파라메타에 대한 걸 구합니다. 보통 그게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뉴럴 네트워크 말하자면 웨이팅일 수도 있고, 또는 모델 매개 변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 데이터에 대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 2차원 공간상에 있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지금 붉은색 여기 진하고 흐린 게 뭐냐면은 확률 밀도의 세기예요. 데이터 분포에 말하자면
분포도죠. 그런데 그것에 말하자면 모양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이 이렇게 블럽이 위에 확률이 높고 왼쪽 아래도 약간 좀 낮지만 좀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확률이 낮은 거죠. 그러한 필드의 그라디언트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 높은 쪽으로 향하도록 이 화살표가 모든 지점이 있겠죠. 이게 말하자면은 지금 말하는 스코어라는 값입니다. 이 스코어 값을 구할 수만 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는 스코어 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확률 밀도의 모양을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지점에서든 간에 그 스코어, 그 확률, 말하자면 그라디언트 방향, 그라디언트 어센트를 하게 되는데 그 말하자면 따라가다 보면 누구한테 가겠어요? 결국엔 확률 밀도가 제일 높은 곳에 어떤 샘플링 값으로 변해 있겠죠. 그래서 그게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이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러려면 당연히 이 스코어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스코어 값을 구함으로써 얻는 장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는 이거는 그 비디오를 좀 보란 얘기인데 이런 식입니다. 요거를 보는 방법이 요거를 이런 방법으로 봐야 되더라고요. 지금 요거를 얘기하는 건데 요건 소리는 끄고 플레이해서 볼게요. 지금 왼쪽에 지금 보이고 있는 이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예요. P of X. P of X가 다양하게 있겠죠. 그 다양하게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런데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은 얘를 구하려면은 정확하게 구하려면은 이 노멀라이징 팩터인 그 분모에 그러한 그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구할 수가 없어서 너무 고민스러웠던 거고요. 그래서 이 그라디언트를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뭐죠? 스코어 값을 지금 디스플레이하고 있는데 이 스코어 값은 얘의 기울기 값이에요. 기울기 값. 그러니까 PDF의 기울기 값.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해요. PDF의 기울기 값은 거의 직선이거나 뭐 이런 단순하고 근데 그것의 모양 자체가 간단한 걸 떠나서 더 좋은 점은 이겁니다. 사실은 뭐 어떤 장점을 가냐면요. 이 보통 우리가 그 PDF를 직접 구하는 그 어프로치에서는 보통 그거를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이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 여기 네트워크에서 말하자면 그 PDF를 구하는 그 마지막 단에 그것이 그 PDF라고 그러면은 이 F of X라는 어떤 에너지 값이 얻어지는 하나의 값이 얻어진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거를 말하자면은 그 확률 값으로 변환하는 수식은 잘 알려진 요 수식을 씁니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그 노드 값 그리고 나누기 G 오브 세타. 근데 이 G 오브 세타라는 게 말하자면은 그 노멀라이징 팩터고 이 모든 fx의 익스포넨셜 값을 말하자면은 그 더했을 때 노멀라이징 해줄 수 있는 값이 돼야 되는데 그걸 구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을 먼저 여기 서 있긴 하네요. 지금 아주 플렉서블하게 할 수 있는데 단점은 바로 이겁니다. MLE로 이 방법을 구하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 요것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 expectation 값을 구하면 되긴 되는데 여기 로그 z 세타라는 이 값을 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거를 찾아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에서 아주 좀 다양한 다른 어프로치를 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이걸 스킵하고 그럼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쓰는 이유는 뭐냐? 스코어 베이스드로 가면은 이 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즉 로그 프로버빌리티 오브 x가 되는데 뭐죠? 그라디언트죠. 그것의 그라디언트죠. 그 그라디언트를 취하면요. 이 f에 대한 그라디언트 빼기 뭐죠? 그라디언트 로그 g 값, 그러니까 분모 파트에 있는 로그 g 세타의 그라디언트가 되는데 얘는 콘스턴트 값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0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돼 버립니다. 즉 스코어 값을 구하는 것 자체는 전혀 말하자면은 논리적으로 수식적으로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그 파라미터 하나가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로 얘를 어떤 값을 구하게 되면 그것의 그라디언트 값은 누구랑 비교하면 되느냐? 사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알고 있는 그 확률값, probability of data x의 로그의 그라디언트 값이 있는데 그것과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지금 여기 보면은 그 probability 거기 아래 서브스크립트에 하나는 세타고 하나는 데이터죠.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확률 밀도 함수고요. 이 세타는
그 소위 에너지 베이스드 모델로부터 이제 도출돼 나오는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계산돼 나오는 그 확률값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같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에서 취하고 있는 어프로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거를 갖게 한다는 건 뭘까요? 당연히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 샘플 위치마다 지금 여기 화살표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2차원 공간상에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왼쪽에 있는 거는 그 화살표 하나하나는 주어진 데이터 샘플 그 위치에서의 그라디언트니까 확률 밀도 함수의 그라디언트 방향을 표시한 거고요. 오른쪽 거는 그거를 뉴럴 네트워크로 말하자면 추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왼쪽하고 똑같게 만들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자면 피팅해주는 똑같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을 우리가 풀면 되는 겁니다. 얘와 얘가 거의 똑같게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스코어 에스티메이션 과정을 한번 좀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왼쪽에 원래의 데이터가 갖고 있는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 이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샘플링이 되겠죠, 데이터가.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자면 얼굴 사진이든지 아니면 집 플라워 그 사진이라든지 동물 사진들이죠. 그것들을 이렇게 뽑아내면은 확률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좀 듬성듬성하게 뽑히고 높은 곳에서는 집중돼서 뽑히겠죠. 그런데 그게 말하자면 훈련 자료고요. 그 훈련 자료부터 우리는 뭘 원하느냐? 이 확률 밀도가 갖고 있는 그 확률 밀도의 기울기 값, 모든 지점에서의 그라디언트 값을 우리는 구하기를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라디언트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말하자면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거를 구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S 세타라고 이렇게 표현할 거고, 세타는 그 네트워크 파라메타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S는 스코어를 상징하는, 말하자면은 그 스코어를 뱉어내는 그러한 그 뉴럴 네트워크를 상징하는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입력은 당연히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이것에 여기서 말하자면은 그 뽑아져 나오는 그 결과값은 그 디멘전이 똑같은 디멘전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라디언트는 동일한 모든 그 데이터 그 디멘전하고 똑같은 거죠. 데이터 사이즈하고 디멘전과 똑같은 그런 디멘전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라디언트는요. 그리고 기대하는 거는 얘가 원래의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라디언트하고 똑같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문제가 다시 정리될 수가 있습니다. 스코어를 추정한다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져 있겠죠. N개의 데이터. 근데 얘는 원래 우리가 구하고 싶은 확률 밀도 함수로부터 뽑혀져 나온 거고요. 그리고 얘가 말하자면 진짜 확률 밀도라고 P of X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얘를 추정하는 건 아니고 그 확률 밀도의 로그를 취한 거에 그라디언트, 그 모든 파라메타에 관한 그 입력 파라메타에 관한 그라디언트를 우리가 추정을 하려는 거고요. 그것은 모양이 당연히 x가 들어가서 그것과 똑같은 크기의 벡터가 나오는데 걔는 말하자면은 요거를 말하자면은 지칭하는 거의 표현하는 그 그라디언트 값을 표현하는 값이 네트워크에서 이제 뽑혀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벡터 필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오리지널 벡터 필드하고 우리가 스코어라고 부르는 벡터 필드 추정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말하자면은 비교를 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그 여러 개의 샘플들에 대해서 모든 데이터 점에 대해서 이 원래 주어져 있는 게 있을 거고 그것을 우리가 추정하는 게 있을 텐데 얘를 말하자면 그 벡터 필드를 말하자면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얘를 겹쳐 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게 왼쪽 그러니까 위에 있는 게 진짜 그라디언트고 아래쪽 게 추정된 스코어고, 그래서 그거의 차이는 그 벡터와 벡터 차이를 구해서 그것이 모든 샘플마다 다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평균 내서 그거에 특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개념을 그냥 쓰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평균 내서 그것의 값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하면 되겠죠. 그게 말하자면 이 수식입니다. 이 수식을 가만히 보면요. 이거를 보면은 expectation of p of x, 여기 이 기대값은 평균값을 구한 거잖아요. 그죠? 뭐의 평균값이냐면은 우리가 추정한 S 세타 값. 이거의 원래 진짜 값일 거라고 생각되는 그 그라디언트 오브 로그 p of x 요 차이의 제곱을 말하자면은 평균 내주는 또는 그러니까
기대값을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이것을 최소화시키려는데,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식인데 이게 피셔 다이버전스인데 이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거를 구하면 되고 이 피셔 다이버전스를 최소화시키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찾아내는 여기 스코어는 진짜 그 원래 스코어랑 같다는 거니까, 그거를 또 역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찾은 그 그라디언트의 말하자면 목표죠. 원래 그 PDF, 그거는 우리가 찾은 PDF가 똑같다라고, 디스트리뷰션이 같다라는 게 이미 증명이 돼 있다고 합니다. 피셔 다이버전스가 0일 때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왼쪽의 텀,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그 그라디언트, 그 스코어 추정한 거 말고, 추정의 그 오리지널이 되는 그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의 그라디언트 값을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불가능하죠. 그거를 우리가 구하려는 건데, 그걸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수식을 세워놨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꽤 오래전에 풀어놓은 건데, 사람들이. 이거를 그 사실은 전개를, 이거는 뭐 제가 링크 시켜놓은 그 렉처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한 페이지 정도로 그 수식을 말하자면 풀어보면은 누구든지 따라할 수 있는 건데 굉장히 간단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정도로 간단해집니다. 이 그 P of X가 사라지게 할 수가 있어요. 그 인테그레이션 바이 파트라는 어떤 그 방법을 써가지고서 전개하다 보면 이거는 그 자동으로 되는데, 요 위에 거를 말하자면은 그 최소화시키는 거는 요 아래쪽 거를 최소화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거 보세요. 이 그 스코어 값만 남고 나머지 사라졌어요. 즉 S 세타의 제곱 더하기 트레이스 그라디언트 오브 S 세타, 이것을 말하자면은 최소화시키면은 그게 바로 결국 위에 거를 말하자면 푼 것과 똑같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보통 스코어 매칭이라고 부릅니다. 이제는 스코어를 말하자면은 매칭 시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자, 그거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제가 링크를 해놓은 다른 비디오 보면은 거기 어디 유니스티의 그 유 교수라는 분이 설명한 거 보면은 또 인사이트를 하나 주긴 주는데 그거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것 S의 제곱이 0이 되려면 그 그라디언트가 0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요 그라디언트예요. 사실은 요거는 그 아주 복잡한 얘기인데 자코비언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울기의 기울기 값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사실은 그 소위 어디죠? 그 맥시멈 포인트의 로컬 맥시멈 포인트에서 얘는 마이너스 네거티브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인피니트 값.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우리가 찾고자 하는 모든 로컬 미니멈 값의 위치를 찾아주는 게 되기 때문에 아주 스마트한 그러한 그 데리베이션입니다. 이걸 바로 스코어 매칭이라고요. 2005년도에 이런 그 식 유도가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사실은 이걸 우리는 디스크리트한 그 샘플들을 갖고 하기 때문에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는 거는 모든 xi 샘플에 대해서 요 값을 말하자면은 그 평균 내주는 게 익스펙테이션 값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값을 푸는 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이제 또 설명 나오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긴 하는데, 제 마우스 키보드를 쓸게요. 마우스가 죽어버렸네요.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러면 이걸 자, 그리고 여기 마우스가 안 되니까 이거 보여주면서 이걸 쓰면 될지도 모르겠네요. 펜은 살아있네요. 자, 여기서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거거든요. 이 그 트레이스 그라디언트 S 세타라고 하는 건 이거는 자코비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자코비안 구하는 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쓸 건데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은 스코어 값이에요. 그 소위 아까 얘기한 그 그라디언트 값. 그런데 이 그라디언트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거 트레이스
근데 그거를 구하려면은 방법이 없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구한 것이 스코어 값이면 그 스코어 값을 다시 백 프로포게이션 시켜야 돼요. 즉 첫 번째 그 말하자면 출력 노드에서 다시 백 프로포게이션 시키면 그 반대쪽에 말하자면은 처음 시작한 곳에 그 스코어 값에 말하자면은 x에 관한 미분이 생기잖아요. 결국엔 그것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모든 노드에 대해서 따로따로 말하자면 백 프로포게이션 시켜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 차수만큼의 오도의 백프로포게이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해야지만 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거를. 그래서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슬라이스드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한 두세 가지 논문이 나왔는데 이러한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하나씩 소개되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아주 이제 스마트한 방법인데요. 뭐냐면은 그 랜덤 방향으로 그 스코어라는 그 필드를 프로젝션 시켜서 그 방향으로만 말하자면은 그거를 비교하자는 겁니다. 이게 정확한 방법은 아니지만 굉장히 잘 워킹한다고 이미 거기 논문에서 프로가 된 건데 지금 이거예요. 위에 왼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 그림 왼쪽에 있는 요 그림 요 부분에 말하자면은 이 필드와 요 아래쪽의 필드를 비교할 때 하나씩 다 비교를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그러지 말고 이런 특정한 방향 여기 랜덤하게 이렇게 잡을 건데 이 점선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요 아래쪽 것도 점선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그 프로젝션 시키고 나면은 벡터가 하나뿐이 안 되잖아요. 하나. 그러니까 그 벡터 두 개만 비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그다음에 또 다른 벡터 방향으로 사실은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개수만큼의 프로젝션을 시켜야 정확해지는데 랜덤하게 몇 개만 해도 근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아주 그 스마트한 방법인데 그래서 슬라이스드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특정한 방향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그거를 비교하는 것도 거의 그 비교가 됩니다. 그러면 수식이 좀 달라져요, 사실은. 그런데 아주 많이 달라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원래 수식을 다시 쓴 건데 p 세타하고 p 데이터에 말하자면은 그 그라디언트 값을 로그 그라디언트 값이 스코어니까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vt를 곱하죠. 이 벡터가 랜덤 벡터예요. 랜덤 벡터를 덧 프로덕트 시켰다는 얘기는 완전히 프로젝션 시켰다는 그 수학적인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스칼라 값이 하나가 뚝 튀어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한 거죠. 오른쪽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말하자면은 조금 간단해집니다. 이것도 앞에서 했던 유도 과정, 스코어 매칭 과정을 그대로 거쳐서 이거를 증명을 해 놓는데 결국에는 똑같은 그 벡터와 그러니까 하나의 말하자면 특정한 그 랜덤 벡터 방향으로만 프로젝션 시킨 다음에 비교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똑같다가 아니라 근사가 거기 정확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이 두 개를 구하는 게 쉬우니까 훨씬 어느 정도 속도에 말하자면은 퍼포먼스를 내냐면 이 부분이 그 이거예요. 여기서 SM은 스코어 매칭이고요. SSM은 그 슬라이스드 스코어 매칭이라는 지금 소개한 그 방법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파란색이 오른쪽으로 가면 데이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말하자면은 그 소위 반복 횟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복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버티컬 엑시스는 컴퓨팅 타임이라고 보면 되고요. 수평축은 그 데이터 디멘전이라고 보는데 데이터 디멘전 커짐에 따라 전혀 증가가 없죠. 왜냐면은 어차피 1차원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하니까. 그런데 스코어 매칭 기존의 방법은 너무 느리다 이거죠. 그러한 장점을 여기서 하는데 어쨌든 그 방법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뭐 다른 그 추가적인 그 정당성에 대한 설명인데 조금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서 그건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스코어 베이스드 제너레이티브 모델링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는 그 스코어라는 특정한 그 확률 밀도 함수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것 뿐이고요. 그것을 구하는 방법은 이 왼쪽에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소위 벡터 필드를 구하는 거죠. 사실 벡터 필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들어가면 벡터 그 주어진 데이터 지점에서의 그라디언트 값을 토해내는 이러한 그 스코어 매칭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습된 S세타라는 네트워크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S세타가 구해지면은 여기서 또 비디오가
하나 나오니까 뭐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오른쪽 위에 요 그림인데요. 지금 이게 뭐냐면은요. 이 스코어를 알게 되면은 그 스코어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데이터를 말하자면은 샘플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특정한 위치에 있는 값을 샘플링 하면은 요런 그 새로운 그 제너레이티브한 모델이 제너레이션 되는 건데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소위 랑지빈 다이나믹스라는 그 방법을 도입을 해요. 보통 MCNC라고 그러는데 몬테칼로 그 마코프 체인 방식으로 랑지빈 다이내믹스를 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알고 보면 별건 아닌데 우리한테는 별로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러한 개념이라서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즉 랑지빈 다이나믹스라는 게 있는데요. 랑지빈 다이나믹스는 뭐 찾아보니까 결국에는 그 디퓨전 그 말하자면은 그 뭐죠? 알고리즘을 역으로 푸는 과정에 대한 그 수식이 풀린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밀도 함수 px가 있을 때 지금 요것처럼요. 그리고 그 확률 밀도의 그라디언트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그 확률 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어떤 샘플링을 하는 방법이 이런 알고리즘으로 푼다. 이게 랑제빙 다이나믹스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뭐냐면은 주어진 어떤 랜덤한 샘플 x0가 있을 때 그 랜덤한 x0로부터 여기서 보면 xt는 xt-1으로부터 보는데 주어진 xt에다가 뭘 더하냐면 요 그라디언트 값, 요 스코어 값이죠. 그라디언트 x 로그 p 오브 여기 주어진 요 데이터에서의 그라디언트 값을 구해서 그것의 어떤 일정한 계수값을 곱해주고 그것의 스퀘어 루트 값 정도 크기의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갖는 랜덤한 그러한 그 소위 그 값을 여기다 섞어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이 g 값은요 노멀 디스트리뷰션 값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그 스퀘어 루트 엡실론이 곱해졌다는 얘기는 베리언스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변형을 하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베리언스를 갖는 랜덤한 값을 더해주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값을 더해주는 그러면은 요게 일정한 그 반복 횟수를 그러니까 t 반복 횟수를 하면은 요 값이 말하자면 그 샘플링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디퓨전 거기 모델링에서 쓰던 방법하고 수식이 거의 비슷한 그러한 방법이죠. 거기서는 뺄셈인데 여기서는 덧셈으로만 바뀐 것 뿐이고요. 자,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또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데 이 inaccurate score estimation in low data density region. density가 그 낮은 그러니까 확률 밀도가 낮은 부분이 있죠.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확률 밀도가 많아요. 여기 확률 밀도가 전체를 표현했는데 확률 밀도가 낮은 곳에서는 데이터가 아예 뽑혀져 나오질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데이터는 어떻게 뽑힙니까? 확률 밀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뽑혀 나오겠죠. 지금 여기 빨간색 점들이 그러니까 원래 주어져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이 확률, 말하자면 데이터들로부터 확률 밀도를 구하면 확률 밀도의 스코어 값은 어디에 스코어 값만 제대로 구해지냐면 요 부분 데이터 주변에 있는 것만 결국에는 그라디언트가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스코어 베이스드 모델을 가지고서 학습시켰을 때. 그러니까 이 그 지금 물음표로 있는 이 넓은 지역에서는 처음에 시작을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거기서 어디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 말하자면 그 극단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왼쪽이 데이터 덴시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두 번째 있는 게 말하자면 진짜 그 스코어 값이에요. 그라디언트 값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왼쪽에 있는 그 샘플링 된 걸 추정을 해보면 오른쪽처럼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뭐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우리 눈에는 사실은 아니고 여기 이 하늘색으로 이렇게 표현된 이 구역에서는 정확해요. 왜냐하면 거긴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 데이터로부터 스코어 값을 구했으니까 그 스코어 값은 원래 데이터 스코어 값과 유사하게 잘 구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혀 엉터리의 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예요. 구해지지도 않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하자면은 이런 로우 덴시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노이즈를 쓰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뭐 노이즈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데 그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스코어 값을 구할 때도 그리고 그 소위 랑지빙 다이나믹스를 할 때도 노이즈고 그리고 그것에 말하자면은 그
로우 덴시티 그 파트에서 구할 때도 또 노이즈가 여러 개가 쓰여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그때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perturbed density라는 왼쪽 그림을 보면요, 아까 거랑 좀 다르죠. 왜냐하면 아까 거는 여기 진짜 데이터고요. 이거를 perturb 했다는 얘기면 노이즈를 많이 섞으면 당연히 데이터 분포가 이렇게 넓어지죠. 그래서 그와 같이 뭐 분포가 여기저기에서 높은 값을 갖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주고 그 perturbed 된 스코어 값을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좀 추정이 되는 이런 모든 지역에서 정확하게 스코어 값이 구해지는 이런 그런 현상이 생기죠.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게 또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일정한 한 값을 넣어서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다양한 그러한 그 소위 계획하에 멀티플 인텐시티를 갖는 퍼터베이션을 하는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근차근 나올 텐데 일단은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데이터를 말하자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원래 오리지널 그 로우 덴시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오리지널 덴시티 펑션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거는 노이즈를 무지하게 많이 섞은 거죠. 그죠? 베리언스를 크게 해줘서 노이즈를 섞은 거고, 그것을 조금 점점점 줄여나가면서 우리가 그 계획을 좀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그마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섞을 노이즈의 베리언스를 나타내는 건데, 베리언스 1부터 베리언스 L까지 점점점 줄여나가면은 줄이면 줄일수록 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처음에 있는 거는 그 노이즈를 많이 섞은 거, 노이즈를 적게 섞은 거, 뭐 등등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소위 랑지빈 다이나믹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추정한 그 위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처음에 시작하는 거는 굉장히 덴시티가 낮은 곳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왼쪽에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점점점 그 정확도를, 왜냐하면 우리는 정확한 그라디언트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그 탑을 찾기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점점 좁혀나가는 이러한 스케줄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우리가 방법을 좀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 시그마 1이라는 말하자면 굉장히 큰 베리언스를 갖는 노이즈를 말하자면 펄터블 하니까 섞어준 거죠. 그러한 데이터 말하자면 그 위치 분포가 이렇게 거기서 샘플링 되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넓은 곳에서 샘플링이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좀 줄여주면 요거 마지막에서는 요거 집중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모든 곳에서 그라디언트 방향이 찾아지는 거고요. 오른쪽은 정확하지만 그 데이터 그 분포가 높은 곳 주변에서만 찾아지는 거, 스코어가. 이거는 그 반복되는 과정에선 후반부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위 그라디언트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와 같이 다양한 그 베리언스를 갖는 그러한 그 노이즈를 포함하는 네트워크를 차라리 만들어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낸 게 이 네트워크입니다. 아주 스마트한 건데 이게 NCSC라고 부르는 건데 NCSN이든가 여기 그 노이즈 컨트롤러블인가? 노이즈 컨디셔널 그 스코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그 X1과 X2가 들어가서 그 S 스코어 값 두 개가 나오는 건 똑같은데요. 하나를 더 집어넣는 거예요. 노이즈 말하자면 노드 하나를 넣어서 이 노이즈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다양한 노이즈 그 소위 퍼터브에 대해서 학습이 된,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 그라디언트 값을 스코어 값을 다양한 노이즈에 대해서 원하는 만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학습시키자는 겁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NCSN이라는 그런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컨디셔널 스코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이걸로 학습시키면 이제 그 다양한 노이즈를 포함하는 그러한 스코어 값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서 랑지빈 다이나믹스를 돌려서 말하자면은 모델링을 저희 제너레이션을 하자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요 스케줄링 어닐드 랑지빈 다이나믹스를 쓸 건데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론입니다. 우리 그 옵티마이제션에서 우리가 보통 템퍼리처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템퍼리처를 높게 했다가 점점점 낮추는 것처럼 이 베리언스를 높은 걸 썼다가 낮은 걸로 낮춰가면서 이 랑지빈 다이나믹스를 적용하자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지금 말하자면 그 베리언스를 굉장히 큰 걸 줘서 이 스코어 값을 구하는 네트워크로 그걸 돌려서
이런 그 샘플링을 하고요. 그것을 말하자면 반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 중심부를, 그러니까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 지점에 있는 값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대신 스코어 값은 다른 걸 사용하는 거죠. 스코어는 좀 더 베리언스가 낮은 그 상태에서 구한 스코어 값으로 접근을 시키고 얘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또 어느 정도 접근해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얘를 다시 한번 또 다른 그 스코어, 그러니까 스코어 값, 정확한 스코어 값, 이 베리언스가 낮은 스코어 값으로 계산해서 여기서 요 스코어 값으로 그 소위 더 그 반복을 말하자면 진행시키면은 얘가 가장 높은 확률 그 위치에 정확하게 데이터들이 위치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고요. 그 결과를 지금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아마 이게 그 이 비디오로 봐야지만 보일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얘가 지금 반복하면서 지금 그 제너레이션 하는 그 과정입니다. 물론 이거 뭐 속도를 빨리 해서 몇 개의 프레임만 보여주는 거지만 굉장히 지금 엠니스트 데이터 그리고 시파10 그리고 여기 그 사람 얼굴까지도 잘 찾아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도 이것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거를 데몬스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더 다른 얘기가 좀 나오긴 나오는데 이건 또 다른 결의 얘기라서 그거는 조금 요번 톡에서는 좀 생략하겠고요. 이것이 알고 보니까 결국에는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 푼 것과 똑같다. 그리고 결국에는 디퓨전 모델링하고의 말하자면은 그 관련성이 굉장히 짙고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표현되어 있는 그 후반부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좀 깊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